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네. 성범죄 사건 해보셨어요? 성범죄 사건이요? 네. 성범죄라는 사건은 없어요. 강간 사건, 중간간 사건 이런 게 있는 거지. 성범죄라는 범죄는 없고. 너는 그걸 성범죄 포괄적으로 안 해봤네. 강간, 중간간, 뭐 강제추행 이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일컬는다고 한다면은 성범죄 사건 안 해봤네. 수천 건 해봤죠. 성범죄 사건도 안 해봤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해봤거든요. 네. 성범죄 사건, 특히 이제 추행, 네네. 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조금 죄질이 낮은 편에 속해요. 최근에 제가 강간, 치상죄 혐의 없음 받았다고 영상 찍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야, 이 양반아. 지금 이 양반? 응? 어디다 대고 이 양반 저 양반이야? 네가 저 양반이고 네가 저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라는 게 혐의 없음을 받았다는 거는 네. 그 말 그대로 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처벌 못 하겠다 이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죄가 변호사가 인정됐을 만들어내는 때. 거지.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죄가 인정이 됐을 유죄가 때 인정이 됐을 때 강간이나 네. 중간간이나 이런 게 이런 류의 사건이 네. 합의 없이 집행유예 나오느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우리 안 3년 나온다고 무조건 봅니다. 3년의 실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네. 죄질이 좀 나쁘다. 4년. 그렇죠. 네. 근데 강간하고 중간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그 예전에 걸그룹을 했던 그 이제 여자 연예인이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성인방송 BJ 뭐 이런 걸 하신대요. 최근에 무고죄로 네. 걸려들었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심지어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맞아요. 올려치기 당했어. 소속사 사장한테 그래. 강간을 당할 뻔했다. 네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했죠. 지금 네네. 이제 죄명 강간 미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 소속사 사장한테 강간을 당할 뻔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게 핸드폰도 만지고 그렇죠. 뭐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도 없고 네네. 다른 증거와 비교를 해봐도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네네. 라고 해가지고 그 무고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넘어서는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1심이고 항소심 판결이 났잖아요. 들어봐.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강간 미수. 강간 미수면은 보통 미수 감경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간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그렇죠. 미수 감경을 해주니까 1년 6월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재판부는 이거 만약에 이 남성이 유죄를 판단받았다면 1년 6월 나왔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맞춰서 그 무고를 한 여자 연예인한테 1년 6월을 선고했단 말이지. 네. 항소를 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고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네. 조 변호사의 이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네. 뇌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지금 최근에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항소심 이게 판결이 지금 선고됐는데 공분을 사고 있는 게 1심에 실형 1년 6개월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범죄로 기소가 됐을 때 네.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언론 기사 아무데나 뭐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대표와 합의가 됐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음. 합의가 됐다고 하면 1심에서는 1년 6월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감형이 되는 게 네네. 사실은 추세에 부합한다 라고 저는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무고죄여서 형이 세야 되고 무고한 범죄 사실이 강간 미수여가지고 법정이 굉장히 센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간 미수가 합의가 됐을 때 집행유예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보통 맞아요. 열심히 하면 나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도 이 무고 범죄도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어때 의견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이게 생각해요. 만약에 피해를 이게 무고죄라는 게 사실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니라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대표가 피해자는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사회적 법에 관한 죄나 국가적 법에 관한 죄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때 실질적인 피해자로 놓고 사건을 바라보는 이런 그렇죠. 범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무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대표가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나올 수 있다. 열심히 선처사에 집어넣고 근데 그랬다고 했으면 언론에 나오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뤄요. 나는 그런 판결문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말씀 주신 거의 취지는 그런 것만 원래 나온 거 보니 이제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안으로 들어가 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 집행유예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자 일단 피해자의 어린 나이 피해자가 지금 만으로 24세랍니다. 네. 아니 피고인이. 네. 그러면 만으로 24세인 거지. 우리나라 통상 나이로는 25세 한 6세예요. 네. 생일이 지났으면 6세, 안 지났으면 5세. 네, 사회적으로 한번 그쵸. 평가를 해보면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취업해서 사회에 나와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나이의 사람들을 가지고 재판부가 나이가 어리다고 많이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물론 안 봐주는 건 아니죠. 네. 아예 봐주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 때 뭐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선처 사유로 적시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21~22살 정도야. 그래도 몇 살 지났어. 근데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25~26세의 나이는 좀 많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합의도 안 됐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다. 특히나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무고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합의가 안 됐다라는 네.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 성범죄 사건 진행했을 때 그 피의자 피고인들 얼마나 큰 정신적 데미지를 입고 마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가 제출을 해주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나온다. 사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송 변호사님이 많이 봤다고 하는 그 영상, CCTV 영상 그게 없었다. 그거를 피해자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사실 무죄가 나왔을까요? 피해자가? 유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이 없더라도 이제 법무법인 안심에 이제 변호사가 담당했었다고 한다면은 뭐 혐의 없음이나 무죄 나올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안에서는 네. 사실 CCTV 때문에 살았다. 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 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CCTV에 너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범행을 당한 직후인데 그렇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멀찌감치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맞아요. 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 약간 특혜를 받은 판결이라고까지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뭐 특혜라는 게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뭐 재판장이 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경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선처를 과하게 받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뭐 그 변호인단에 뭐 정관 변호사가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요즘 뭐 정관빨이 뭐 너무 의혹인가? 네. 왜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무고죄 1년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미 법정 구속돼서 항소심 진행됐을 때에는 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3개월. 그냥 평타로 치면 3~4개월은 이미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형을 살았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징역을 좀 깎아도 되지 않을까? 뭐 얼마나 깎아주려고 그러면 깎을 수가 없나? 장량간경이나 뭐 이런 걸 다 해도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왜 뭐 깎으려면 깎게? 집행유예밖에 선고를 못 하나? 그건 아니죠. 그래? 그럼요. 아니지. 왜요? 무고죄, 강간죄 법정이하고 헷갈렸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냥 많은 평범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고인이 젊고 예쁘니까 막 이렇게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응. 근데 또 사실 인간이란 게 또 보여지는 거에 많이 휘둘리는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지금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뭐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기는 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항소심에서 합의도 안 됐는데 집행유예 안 때려주거든. 그러니까요. 공탁해도 안 해줍니다. 공탁도 사실 네. 무리죠. 공탁해도 잘 안 해줘요. 강간미수가 유죄가 네. 인정되는데 그것도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가 네. 인정되면 더 심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리한 판결이 아닌가 싶고 조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유튜브에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댓글 달으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합의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맞는 판결인데 맞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판결인 거죠. 아닐 수 언론에서 있는.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쏙 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음. 라고 보는 거지. 또 언론도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모를 수도 있죠. 저희가 그게 한번 파악이 되고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논란이 좀 잠재워지면은 잠재워지거나 아니면 논란이 더 일어나거나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키면 모를 수가 없는 게 보통은 이제 그 1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깎아준다 라고 할 때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내가 왜 깎아준다 라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됐다면 합의에 관한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 마치 항소심 재판부가 내가 왜 이렇게 양형을 변경했다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쓴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 합의 얘기는 없어. 그러면 합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그건 뭐 팩트 체크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네. 어쨌든 뭐 다이아 소미 그분의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무리한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남기고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